말을 상습적으로 하시는데요. 네, 나가도 너무 나가지 않았습니까? 자, 이 회의가 열리게 된 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죠. 나경원 의원 등이 국회법 제52조 3호에 따라서 개회 요구를 해서 위원장은 어제 간사를 통해서 안건 또 의사 일정 방식 등등에 대해서 협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정중하게 드렸는데 협의를 거부한 쪽은 바로 국민의힘 쪽입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당 전체 워크숍이 있었고 또 그 워크숍이 오늘 오전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회의를 열어드리겠다라고 하였고 그에 대해서 협의를 해달라고 한 것을 증인을 7명이나 채택해달라. 더군다나 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까지 증인에 포함시켜서 증인을 해달라고 하는데 증인 소환 절차 이런 것 등등이 국회의 증감법에 따른 증인 소환 시간을 두지 않고 증인을 해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 억지를 부리셨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회의의 안건과 회의의 진행 방식 등등에 대해서는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전히 안건은 미정인 상태입니다. 네. 안건이 있지 않습니까? 개의 요구에 안건이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본인 발언 때 발언하세요. 자,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할 때마다 제정신이냐라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한다든가 위원장 발언을 방해하고 개입하고 끼어드는 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의사일정 발언도 기회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눈꽃만큼도 존중하지 않으면서 무슨 회의를 바라시는 겁니까? 나경원 의원님에 대해서는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자, 다음 박균택 위원님. 네. 왜 항소를 하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은 유일하게 따지고 드는 것이 다른 것은 할 말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유일하게 따지고 드는 것이 범죄 수익을 추징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게 했다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애초에 기소를 잘못했고 또 추징 청구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피해 환수 주장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특경법 배임 사건, 범죄 피해 액수를 산정할 수가 없는 사안이라고 법원이 선고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계약 당시에 범죄가 성립하는데 얼마의 이익이 남을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익 산정이 불가능한 것인데 이재명 전 시장을 잡아보겠다는 욕심으로 액수를 자기 마음대로 산정을 해서 특경법을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 항소해도 뒤집힐 가능성이 없습니다. 두 번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이걸 얘기하는데 이게 성립한 이유가 서판교 터널 개설 이것과 관련한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상대방에게 이익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서판교 개설 계획이 이미 성남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표가 돼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미 시민들에게 공개가 된 지가 언제인데 그게 비밀이 될 수가 있습니까? 비밀도 아닌 것을 비밀이라고 우기는데 어떻게 이해충돌방지법이 유죄가 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애초에 검찰이 해서는 안 되는 조작질의 공소제기를 했기 때문에 1심이 불가피하게 무죄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항소심 가도 되지도 않을 이 사건을 어떻게 다투서 이기겠다고 검찰이 주장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조작 기소에 대한 반성을 해야 할 일이지 항소를 하겠다고 우겼어야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범죄 재산 몰수법 봐보십시오. 범죄 피해자가 사기 범죄에 대해서 범죄 피해자가 범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가가 추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사범이나 조직적인 전세보증 사기 사범 같은 서민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충적으로 놔둔 규정입니다. 지금 성남도시공사는 새 시장에 의해서 이미 소송을 제기를 했고 그 소송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도시공사를 뭘 보호를 해주겠다고 법에 어긋나게 이런 그 추징을 청구한단 말입니까? 내용도 없고 절차도 잘못된 이런 항소, 기소도 문제이고 항소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님들의 주장은 될 수가 없는 일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연목 보호라고 해야죠.